인문학적 순간의 정지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페 소사이어티를 이야기한 데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사랑일까? Take This Waltz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라 폴리라는 우리에게 좀 낯선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원래 이 감독은 영화 배우로 훨씬 유명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감독과 각본, 연출에 대한 재능도 굉장히 탁월해서 참 좋은 영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주연 여자 배우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 배우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정말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끔씩은 나의 베스트 원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블루 발렌타인의 주연을 맡았던 여자 배우인데 미셸 윌리엄스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감독을 따라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좀 배우를 따라서 영화를 보는 게 있어요. 남자 배우로서는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들을 대체로 참 좋아했고, 또 여자 배우로서는 케이티 윈슬렛이나 스칼렛 요한슨, 또 이 미셸 윌리엄스가 나오는 영화를 참 좋아해서 꾸준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배우들이 영화를 선택할 때 성향이라는 것이 또 반영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전 특히 케이티 윈슬렛이 나오는 영화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타이타닉도 물론이지만, 리틀 칠드런이라던가,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 영화들 참 좋아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블루 발렌타인 이후 이 배우를 참 좋아하게 돼서 또 이 영화를 일부러라도 더 보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의 스토리라는 게 대부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그렇게 스토리가 복잡한 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에 어떤 삶의 진실 같은 부분들을 깊이 담아낸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번에도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세 인물이 가장 중요하죠. 마고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고, 그리고 그녀의 굉장히 귀여운 남편이 나옵니다. 루라는 남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고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가 나오는데, 데니얼이라는 또 예술가가 나옵니다. 재밌는 것이 이 세 사람 다 일종의 프리랜서 내지는 예술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뭔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공 마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프리랜서 작가처럼 이런저런 글을 쓰는 사람이고, 잡지에 기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녀의 남편 루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 같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닭 요리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 목표인 그런 남편입니다. 제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사는지는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벌이를 하는지,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남편은 굉장히 다정하지만 뭔가 좀 현실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 마고가 계속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고 같은 경우도 유명한 작가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받아서 그때그때 겨우겨우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처럼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 마고가 또 일을 받아서 여행을 가게 돼요. 여행지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여행지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데니얼이라는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뭔가 결핍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봤을 때 반하게 되고 서로 눈이 맞게 되는데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데 사실 거기서 그냥 눈만 맞고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여기서 정말 우연히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이웃집에 알고 보니까 그 데니얼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고는 자신의 남편인 루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고 특히 루가 워낙 다정합니다. 너무 귀엽게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신혼생활이 아니죠. 결혼이 5년 차니까 아무튼 신혼처럼 둘이 정말 귀엽게 사랑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마고가 갖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결핍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감일 수도 있죠. 뭐 아이를 낳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떤 성향적으로, 기질적으로 어떤 결핍감이 있는 성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데니얼과 같이 계속 마주치게 되고, 데니얼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이 마고가 흔들려서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뭐그 뒤의 과정은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혼 생활이 깨어지고, 마고는 그 데니얼이라는 예술가와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단순한 스토리지만 뭐 다들 보셨겠죠.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뭔가 이 씁쓸하고 슬프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마고는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지만 또 다시 어떤 결핍감과 권태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끝이 나게 되죠. 저는 딱 이 인물을 보자마자 생각났던 인물이 그 우디 앨런의 영화 중에서 비키 크리스타 바르셀로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하는 묘사 같은 것이 있는데 또 중간에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매력적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페넬로페 크루즈가 이제 마리아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마리아가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크리스티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근원적인 불만족을 갖고 있는 여자다, 저 여자는. 전 딱 그 부분이 떠올랐었는데, 뭐 아무튼 그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우리도 사랑일까의 마고라는 여성이 어떤 그런 근원적인 결핍감, 근원적인 불만족을 가진 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굳이 이 카페 소사이어티와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두 영화를 묶은 이유는 미성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였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대사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충 이런 대사였습니다. 이제 마고에게 다른 등장인물이 얘기해주는 대사인데요. 인생에는 빈틈이 있기 마련이야. 미친놈처럼 그걸 다 메우면서 살 수는 없어. 라는 대사입니다. 글쎄요, 뭐 성숙이다, 뭐 철이 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주로 그런 말을 하시는 어른들은 과연 철이 들어 있을까? 혹은 정말 그분들이 철이 들어 있어서 철들지 않은 사람에게, 미성숙한 사람에게 철이 들어야 된다,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현실을 몰라. 현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돈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회에선 돈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도 일단 돈이 많아서 기본 생활이 잘 되면 뭐 가정도 평화로울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은 얼마든지 찾아 나갈 수 있고 또 사랑도 나중에 되면 다 애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어른들께서 뭐 일견 타당한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것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의 통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통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인생의 진리에 대해 논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충족이 필요하다. 또 그것을 중요하다.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뭐 성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 경험이 뭐 100% 틀린 건 아니다. 라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섬세하게 성숙이란 것이 무엇인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인생의 빈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태도, 우리 삶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게 사실 성숙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살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삶이 너무 답답하거나 권태롭거나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을 꿈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 먼 곳의 삶을 꿈꾼다거나 뭐 다른 직업을 꿈꾼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꿈꾼다거나 아 여기는 사랑이 없구나
여기는 뭔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뒤집어서 다른 곳에 가면 여기 있는 괴로움이 없는 뭔가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 거라는 환상 자체를 그것이 환상임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삶이든 기본적으로 삶은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일종의 성숙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단 하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이혼을 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로 직장을 때려치우고 뭔가 다른 지방에 가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또 만족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의 삶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만족이란 없구나. 이 사람과도 결국 맞춰야 될 것들이 있고 이 삶에도 내가 참아야 될 것들이 있고 감내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새로운 삶이 더 견딜 만하고 더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내적인 것으로 환원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인생 다 똑같은 거야. 뭐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다 마찬가지고 다 어떤 인간에겐 결핍이 있고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어.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외적인 조건들의 특정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삶이 더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불만족이 있다는 거, 어떤 종류의 결핍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성숙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청춘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고와 루는 일종의 청춘의 막바지에 있는 커플처럼 보입니다. 한 30대 초반 정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대인데, 청춘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단순히 나이의 문제는 아니겠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면, 청춘이라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을 이렇게 봅니다. 자기의 삶의 형태를 좀 더 우연에 맡겨두고 싶은 마음, 혹은 조금 더 어떤 자유로운 가능성에 자기의 삶을 맡겨놓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청춘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춘이라고 하면 흔히 여행을 그렇게 많이 떠나는데, 여행에 가면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뭔가 내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된다든지, 뭔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막연한 가능성, 아직 삶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긍정 같은 것들이 저는 청춘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청춘이 언제 끝나는가, 청춘이 언제 종결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삶의 형태를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로 고정시키고 싶다라는 욕망이 시작될 때 청춘은 점점 끝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를 어떤 무한한 자유에 맡겨놓기보다는 이제 나를 어떤 특정한 의무들 속에 구속시키고 싶기 시작할 때가 바로 청춘이 끝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 직장에 자기를 이제 드디어 포함시켜서 자기가 비록 100%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 의무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의 어떤 의무의 사이클 속에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 앞으로 삶의 진행의 커리큘럼 자체를 의무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제 자유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 막연한 가능성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로 내 삶을 고정시키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청춘의 끝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평생 직장 같은 데 들어간다거나 혹은 결혼을 한다거나 또 아이를 낳으면 이제 거의 뭐 청춘이 끝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아이에 대한 부양의 의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이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 의무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청춘을 종언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중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나의 성취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 중심이 아이로 바뀌게 되죠. 나는 아이를 위해 좀 헌신을 하게 되고, 어, 그러면서 나의 주체성에 대한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뭐 그 이전까지 정말 유명한 소설가가 되고 싶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를 위해서 나는 뭐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 좀 감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경험 이런 것들도 청춘의 종언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청춘을 아직 종언시키고 있지 않죠. 자기들 어떤 의무 속으로 집어넣기보다는 뭔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삶 속에 계속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닭 요리를 하면서 닭 요리 책을 쓰는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끝날 때는 이제 닭 요리 책을 하나 쓰게 되죠. 출간을 하게 되고 뭐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한 어떤 의무의 삶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부부 사이에서도 뭔가 굉장히 유아틱한 느낌들이 많이 나죠. 서로를 너무 귀엽게, 다정하게, 예뻐하면서 지내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사실 그 모습 자체가 좀 불안한 데가 있어요.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결핍이 있나? 전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임 부부인가? 임신을 할 수 없는 부부인가? 근데 그들 사이에는 미성숙이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짙게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고도 뭐 또 젊은 남자랑 눈 맞아서 욕망의 세계로 막 들어가게 되죠. 이 어떤 욕망과 권태의 반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끊임없는 어떤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그 자유에 대한 회의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춘과 관련해서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또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 마고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샤워를 하는 장면에서 옷을 벗고 샤워실에 있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 굉장히 늙고 뚱뚱해진 나이 든 사람들의 육체가 같이 대비되어서 나오면서 그들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새 것도 결국 헌 것이 돼. 헌 것도 처음에는 새 것이었지. 이런 대사를 하게 되죠. 또 이 장면에서 굉장히 어떤 뭉클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뭐 아주 뭐 파릇파릇한 그런 젊음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약간 이제 젊음이 끝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그 장면이 참 뭔가 와닿았던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도 뭔가 나이 들어감을 보는 시선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쓸쓸한 시선으로 보이고 있죠. 뭐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모두가 늙기 마련이다. 모두가 시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언제까지고 그런 청춘 속에 있을 수만은 없다. 청춘을 언젠가는 종언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추해지는 거죠. 뭐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젊음을 탐하거나 그 은교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역겨운 영화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그 영화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나보코프의 롤리타 같은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육체에 대한 미칠 듯한 갈망과 집착 같은 거. 자신의 늙음이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자신의 늙음이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종류의 문학인들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께는 뭐 태계 이황의 시조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라던가 탈무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정말 제대로 성숙하는 사람이라면 성숙되어가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나이 듦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더 만족하고 거기에 안착할 수 있어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성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떤 시들어감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막 나이가 들어서 막 성형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막 어린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한 식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좀 별로인지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해서 좀 더 그 어떤 젊음의 생생함을 오래 유지하면 나쁜 건 아니죠. 좋긴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집착을 해서 마치 어떤 우울증에 걸린다던가 어떤 병적인 집착증이 생긴다던가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얼마나 또 좀 한심해 보이는 일인지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 어린 놈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 별 수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도 소망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코 이 시들어감에 아쉬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항상 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경험과 현명함과 내적인 성숙 같은 것에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나의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뭔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뭘 했더라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후회를 하면서 과거로 되돌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무덤들을 다 파헤쳐서 끄집어내서 지금 여기의 삶을 부정하고 어떤 다른 삶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꿈꾸는 그런 상태는 저는 굉장히 근원적인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인생의 본질도 아니고 사람의 본질도 아니고 사랑의 진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하고 세월을 인정하고 시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항상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편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해봤는데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저와 똑같이 생각했다거나 똑같이 느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다른 점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팟캐스트에서 처음으로 영화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사실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제 이야기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영화의 세부적인 장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제안이 있으시면 또 얼마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의 제안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첫 두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시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순간의 정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